자, 그러면 네. 오늘도 우리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봐야 되겠죠? 박병창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예,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자, 돼지불고기는 뭐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것 불향 같은데요. 쫙 나는 거 예, 그거- 없을 것 같은데. 네. 돼지불고기 싫어할 이유가 없죠, 사실. 예. 네. 자, 그래서 우리 박병창 이사님도 반한 직화, 닭집 아들의 닭집아들의 직화 돼지불고기.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은 미국 시장은 약간 좀 빠지긴 했습니다. 네, 뭐 0.3% 이 하락했습니다. 정도는 뭐 사실 오른 예. 예. 그러나 이제 변동성은 확실히 이제 위든 아래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은 예, 여전히 많이 좀 줄죠. 많습니다. 예, 그 얘기를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예. 6일 연속 상승 후에 하락이에요. 음. 그러니까 뭐 신고지수도 신고지수만 연속적으로 6일 연속 상승하면서 하락을 0.3% 하락했으니까 뭐 큰 의미를 두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닙니다. 유가가 좀 올라왔습니다. 69달러까지 올라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 러시아에 대한 강경 태도로 입장 변화가 좀 생겼죠. 그래서 유가가 좀 올라왔습니다. 이건 뉴스로 전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어제도 정유주가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변동성이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AMD가 오늘도 2% 올랐어요. 어제도 4% 이상 오르고. 그래서 AMD가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 계속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와 밈주식들, 그러니까 중소형주가 좀 오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큰 뭐 변동성 이런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0.66% 상승했고요. 3,230포인트. 3,316포인트가 신고 지수니까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지수가 저 밑에 2,500포인트에서 올라오는 것보다 3,200포인트에서 뭐 이게 몇 퍼센트 안 남은 거죠, 이제. 네, 한 그렇게 3%만 더 오르면 돼. 3% 예. 좀 더 3%까지만 오르면 예, 이제 예. 끝나네. 그죠? 예, 그런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돌파네. 예, 예. 이렇게 이제 꾸준히 저가 매수가 있고 그리고 빠졌다가 요즘에 며칠 동안은요 아침에 빠졌다가 곧바로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아침에 하락을 할 때는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54% 시작했고 아침 9시 10분 사이에 1.26%까지 하락했어요. 그리고 그냥 플러스로 곧바로 올린 겁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 항상 누가 그렇게 올리느냐? 외국인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지금 6천억, 8천억씩 지금 사주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한 6천억 정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고요. 그리고 그 반면에 개인들은 거의 하루에 1조씩 팔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해서 그래 뭐 신고 지수는 아는데 여기서 더 많이 가는 거는 우리 시장이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이렇게 더 매도 규모가 좀 많아진 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세법 개정 뭐 이런 거요. 그 실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전에 보니까 댓글에도 지금 그러죠. 지금 뭐 민주당 5천 무슨 5천에 이러다 500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이제 비판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망감에서 떠나서 막 좀 시니컬하게 신경질적인 그런 상황이 좀 됐어요. 그래서 역시 뭐 그 기조에서는 못 벗어날 거다. 즉 증세를 해서 못 벗어날 거다. 뭐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쪽에서 이제 매물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 그러면서 지수가 빠지면 외국인들이 사면서 끌어올리는 그런 특징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이 견조한 강세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는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삼성전자가 뭐 강보합 수준이었는데 2,517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고요. LG에너솔루션도 지난주 목요일 날 9% 그리고 어제도 어제 그저께가 한 4%가 5% 올랐죠. 어제 또 3% 올라서 단기간에 LG에너솔루션이 좀 오르고 있는데 LG에너솔루션이 오르면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몇 개 정도만 오르는 그런 특징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종군당이 15% 올랐습니다. 물론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펩트론이 6.4% 올라서 시가총액 3위가 됐습니다. 예? 펩트론이? 네, 코스닥의 코스닥이에요. 시가총액 3위가. 펩트론이 3위예요? 네, 3위가 됐는데 요거는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 굳건하게 에코프로비엠이 있었고 네. 에코프로가 있었고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2차 전지가. 예, 근데 에코프로가 4위가 됐고 그리고 펩트론이 3위가 됐어요. 펩트론 뭐 하는 회사죠?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술을 갖고 아, 있는 그래요? 바이오테크 기업으로 바이오. 알고 있는데 바이오 기업입니다. 바이오 뭐 항암 이런 것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올라오면서 3위가 됐는데 제가 이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어제 한빛사이언스도 8.8%가 올랐는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선전을 하면서 올라오면서 시가총액 상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또 그래서 바이오인가? 네, 제약바이오 쪽에서 올라오면서 전체의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하는데 보탬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하나요로시 스페이스도 4.7% 올라서 코스피의 시가총액 5위가 됐습니다. 와. 코스피에 원래 저 위치 한 네이버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현대차. 네, 현대차. 있었던 거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현대차 위에요? 네. 많이 시가총액 바뀌었네요, 5위가 진짜. 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장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와. 현대로템이 5.8% 올랐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2.5% 올랐는데요. 제가 이거는 이제 그 금요일과 월요일에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죠. 월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이쪽 그러니까 소위 조방원 쪽 있지 않습니까? 네. 조방원 쪽이 7월 초에 급락을 했다가 약 3주간 또 반등을 좀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부분도 아니고 여기서도 일부 핵심 종목만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상승의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상승의 폭이. 예전에 막 오르막 이쪽도 20%씩 오르고 막 네. 이랬잖아요. 10%씩 이제 지금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섹터가 같이 움직이지 않고 종목별로 따로 움직인다. 그건 힘을 잃은 거예요. 힘이 시장의 유도성이 굉장히 좋고 힘이 좋을 때는 네. 그냥 너도 나도 다 오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상승 변동성이 더 줄어들었어요. 그 얘기는 거기에 그냥 어떤 기관이 들어왔든지 액티브 자금이 들어왔다든지 뭐 이렇게 어떤 뉴스가 나왔든지 네. 해서 그 종목들이 오르는데 거기에 추격 매수가 따라붙지 않기 때문에 이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신고 지수에 이제 가까이 가면서 외국인들은 떨어지면 저가 매수, 외국인들은 그런 표현을 우리가 썼지 않습니까? 이들은 언제 들어올지 기다리고 있다. 네. 그래서 떨어지면은 종목별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난번처럼 뭐 반도체가 오를 때 일치적으로 대거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시장 전반적으로는 외국인들은 저가 매수, 개인들은 계속해서 차익 매물 또는 기다렸다가 이제 겨우 이제 본전이 되면은 매도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국내 기관들은 종목별로 그냥 따라다니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종목 장세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시장을 보면은 시장의 흐름은 견조하게 그리고 추가 상승을 계속하고 있는 흐름이고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면서 섹터와 시장을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좀 아니고 서로 엇갈리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인들은 거의 1조씩 계속 팔고 있는데요. 올라가는 날은 계속 팔고 이제 떨어지는 날은 좀 사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수급의 흐름이 있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게 지금 신고지수 근처에 왔는데도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보면은 아마 이번 상승에서는 개인들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이번 상승에는 이번에 어디까지 상승을 올 하반기 있을지 네. 모르지만 개인들이 뭐 종목별로는 물론 거래를 하겠지만 전체 기조에서는 네. 전체 기조에서는 개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뭐 강력하게 들어오는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들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냐면 직접 투자도 있지만 간접 투자에 개인 투자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유동성이 뒷받침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뒷받침이 안 된다면 시장은 다소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거예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이번 우리의 뭐 소위 밸류업 정책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의 재고 주주환원 정책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이만큼 올랐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로 더 가려면 네. 제도만 갖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얘기하는 위에 이익이 있고 밑에 있는 분모의 주짓수를 감소시키는 정책들이 네. 나오는데 이것만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아니 그것 때문에 올라오는 부분이 인정. 그런데 결국은 이익이 늘어야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산업 또는 또는 그런 대규모로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마땅하게 크게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주가는 이익이 늘어나는 당연하죠. 또는 분모에 있는 주식수가 줄어들어도 주가는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에 또 하나가 뭐냐면 EPS 곱하기 PER 멀티플이라 하면 시장에 유동성이 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신규 유입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세제 정책이에요. 세제 정책이나 비과세 정책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시장에 더 돈이 들어오게 유도하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실망스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뭐 이제 정프로는 한 5년 동안 이게 주식 방송 여기 예전에 안 하셨는데 이런 하시잖아요. 네. 결국은 주식은 돈입니다. 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유동성으로. 네네. 그러니까 시장에 유동성이 더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는 이런 정책들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후속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는 어느 순간 돼서 멈칫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되고 있는데 요번 들어서는 이제 그런 구간에 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미국 시황에서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신고주 난 상태에서 미국의 뭐 강세 부분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과 그리고 중앙 행정부의 금리 인하가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강세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오펜하이머인가에서 가장 높게 불렀습니다. S&P 500을 7,100인가를 이번에 나왔어요. 뭐 올 연말이에요? 아니면 네, 뭐 올해 연말까지 네. 뭐 그렇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체적인 그런 이쪽 주식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그 안에 있는 경기지표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쪽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오늘 좀 가져왔는데요. 월풀이 가전업체잖아요. 네. 실적 부진이 됐고 배당도 좀 삭감한다고 해서 마이너스 13% 났고요. UPS도 실적이 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마이너스 10%가 됐어요. 네. 이 두 가지 다 이 실적 부진의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입니다.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부정적인 효과가 반영이 이제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관세 정책과 상관없이 소위 주택가격 지수 있지 않습니까? C슬러 뭐 이런 부분들도 2달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여름을 지나고 물가는 오르고 경기가 둔화되는 그런 상황이 좀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걸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시장은 오르고 경기는 둔화될 거라는 거 지표를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저런 거랑 똑같은 거죠. 경기 선행 지표와 경기 지수하고 경기 동행 지수하고 네. 서로 엇갈리게 하는 것처럼 지금 미국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트럼프의 버블 형성, 트럼프가 만드는 버블을 계속 이끌어주고 가고 있지 않나. 근데 시장을 우리가 제가 이 표현을 드리면서 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다고 피해갈 거냐에서는 그거 아니죠. 그건 또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거기에 동참을 해야지 기회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히 맞는데 전반적으로 실물 경기와 그리고 유동성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 자본시장하고는 상당 부분 지금 괴리된 상태에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시장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계속 이게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내일 새벽에 우리 지금 미국과 캐나다와 일본이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데 이 커멘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관망하는 분위기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시장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흐름 견조합니다. 그러나 개인 순매도가 계속해서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관들은 종목별 순환 차익 그리고 또 떨어지면 매석가 매수 그런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됐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일부 종목들만 움직이는 좀 힘은 조금 약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받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미국 시장의 실물 경기와 자본 시장이 좀 엇갈리게 한다 이런 표현을 좀 드렸잖아요. 네. 그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부연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자료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2025년 올해 2분기에 미국의 3대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봤더니 전 세계 49%더라. 3대 주식시장. 네네. 미국의 시장 3대 주식시장 주식시장. 시총이 전 세계의 49%고요. 2분기 기준 미국 증시의 시총이 64.7조 달러. 64.7조 달러고요. 2010년 이후에 연평균 9.5%씩 상승한 거, 그러니까 성장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나스닥만 만약에 빼서 보면 글로벌 시총의 2012년도에 8.7%였는데 올해 2분기에는 24%. 나스닥 시총이 전 세계 시장의 시총의 24%라는 거예요. 비중. 네. 나스닥이.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그럼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즉 나스닥을 보시면 2010년도에 3.9조 달러였어요 시총이. 근데 지금 32조 달러라는 거예요. 요 기간 동안 약 700% 이상 오르는 거고요. 연평균 15.6% 성장했다는 거거든요. 결국 미국 시장의 흐름은 기술주의 급부상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의 글로벌 지배력이 강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 밑에 보시면 미국을 제외하고 글로벌 증시는 2010년도에 3.9조 달러에서 요거 지금 오타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건 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네네. 지우고 다시 넣어야 되는데 이거 나스닥하고 좀 같이 됐습니다. 이거 좀 빼고요. 그러면 저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은 뭐냐면 미국 시장이 지금 계속 신고 지수하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가전 쪽이 부진하고 그리고 뭐 관세로 인해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기술주들, 빅테크주들 얘네들이 계속 오르고 그 막대한 자금들이 이쪽에 계속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들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탄탄하게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지금 미국 시장은 탄탄하게 있겠죠. 근데 그것하고 그러면 미국의 경기가 전반적으로 다 좋아서 미국의 다른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아서 경기가 좋아져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또 착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월가에서 이런 얘기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주의 급부상으로 인해서 그쪽에 자금들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이렇겠다는 것은 결국은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쫓아갈 가능성이 당연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 비중대로 자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강경 모드로 좀 변화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푸틴의 50일 최후 통첩이 있었죠. 요거를 지금까지 50일 최후 통첩을 줬는데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푸틴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좀 하면서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외교적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10일 내에 가시적인 진전이 없을 경우 당원 대응에 나설 것이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러시아산 원유의 2차 제재를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유가가 뜬 거예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 같아요. 진짜 쉼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관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관세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중국 빼놓고 매듭을 조금씩 지금 되고 있잖아요. 지금 8월 1일 전에 이제 매듭을 대부분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고스트에 또 이제 러시아가 얘기를 하고 있고 새롭게 계속해서 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아침 방송용의 워딩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하는 행위를 보면 트럼프의 이 개인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 미국은 어떨까? 미국의 정치나 미국 경제는 어떨까 생각해 보면은 그 이후에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굉장히 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 힘을 갖고 다 평정해 놓고 있어요. 네. 그냥 전부 다. 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후유증이 자본시장에는 뭐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이 정치적이거나 세계 뭐랄까요 힘의 패권의 네. 정치 질서 이런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평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누가 돼도 아마 예. 욕은 안 먹을 것 같고 대신 이제 아주 똥 치우는 거는 엄청 많이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뭐 그런 생각이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 행위를 뭐 이렇게 쭉 보면서 그냥 생뚱맞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 해봤습니다. 뭘 잘못해도 아이 그래 트럼프보다 낫잖아 뭐 이런 얘기 듣겠죠. 뭐 다음 대통령은 누군지 모르지만 네. 예전에는 뭐 대화 타협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냥 두드려 나를 따르잖아요. 미국 위주로 네.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 러시아에 또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루트리 상무장관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향후 2주 안에 새로운 제약 정책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다. 근데 이거는 예전부터 우리 발표할 거다 발표다 해놓고 네. 그리고 실제로 발표를 하고 대신 이 제약 업체가 미국에 들어와서 생산 기지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긴 시간에 텀을 주겠다 얘기해놓고 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되게 웃기는 게 이 제약 쪽은 이번에 유럽연합하고 협상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제약 의약품은 면세로 빠져서 이번에 그걸 뺐습니다. 네. 그거를요. 그랬는데 돌아와서 트럼프 쪽은 야 우리 그런 적 없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말이 많아요. 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 셀트리온이 미국의 공장을 이번에 매수를 했죠.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 있는 공장에 이제 매입을 하든지 미국 진출을 좀 하는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에 90일간 시일을 더 연장한다라는 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만 이제 남았다. 미중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베터 장관이 발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은 결국은 이제 중국인 거잖아요. 마지막이 핵심은 중국인데 여기서 또 90일 연장하면 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아까 류종훈 기자가 얘기했던 게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그 시점쯤이라고. 네네. 지금 8월 12일이 이제 종료했죠 원래. 네. 9월, 10월, 11월, 12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그냥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지금 월가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경기 둔화가 될 걸 걱정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 가장 비중이 크고 핵심적인 게 중국이잖아요. 네. 근데 중국 계속 유예해 놓으니까 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면서 계속 봐라 물가 그렇게 네. 오르지 않지 않냐. 계속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트럼프 1기 때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1년 반 동안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4월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지금 뭐 거의 1년 가까이 내년까지 가면 올해 말까지 가면 이렇게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과의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냐. 그리고 연장했다 안 했다 이거 가지고 시장이 별로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크게 시장의 반응은 없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관세 영향으로 주요국의 대미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될 전망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CNBC에서 인용하면서 나왔는데요. 그냥 요거는 이제 이 텍스트인데요.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는 4,850억 달러가 감소할 것이다. 네. 그리고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건 1,010억 달러. 우리나라는 약 490억 달러, 베트남은 1,020억 달러, 캐나다, 멕시코, 영국은 늘 거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텍스트에는 그럼 중국은 대미 수출에서 어디가 가장 많이 줄 것 같냐? 방송 장비, 컴퓨터. 한국은 어디가 가장 많이 줄 것 같느냐? 자동차. 그리고 미국의 대중 수출에서는 뭐 지자폐로 원유, 대두 뭐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가장 수출이 많았던 쪽에서 타격을 가장 많이 입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보고서들이 지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무역 규모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우리 다시 돌아가서 2017년, 18년이지 않습니까? 네. 진행을 막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교역량이 실제로 많이 줄었어요. 실제로 많이 줄면서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는 그런 네. 상황이 좀 됐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말에 가서는 물론 그때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리긴 했지만 그러면서 시장이 훅 떨어지는 상황이 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그러면 언제쯤 뭐 조정을 보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우리 감안을 해보면 이 무역 협상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그 휴유증이 나타나는 시점 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좀 마무리되는 시점 금리 인하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런 부분으로 많이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폰 관련된 뉴스가 좀 나왔는데요. 이제 두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단 아이폰 17 프로에 요번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카메라 기능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를 왜 가져왔냐면 우리나라에 이 아이폰 관련주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져왔는데
이 5배 광학줌을 8배 광학줌으로 바꾼다 그러는데 이게 8배가 원래 있었죠. 그래요? 울트라인가? 그래요? 얘는 울트라라고 하지 않나요? 맥스 사양에 따라서. 맥스라고 하죠. 네, 사양에 아이폰은- 따라 다르죠. 아이폰은 이제 프로 프로랑 맥스가 프로맥스 있죠. 네, 프로맥스에 있었나? 네.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기본에도 이게 다 들어가는 걸로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진과 영상 촬영 원래 됐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거의 동영상을 우리 뭐 짧은 숏을 찍을 수 있는 정도로 네. 그런 프로 카메라 전용 앱을 출시하고 음. 그리고 뭐 제어 버튼을 좀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애플 관련 뉴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카메라 쪽에 하여튼 굉장히 좀 힘을 많이 네, 쏟는다. 이번에 네. 그런 얘기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JP 모건에서 2026년에 애플은 폴더폰 출시를 할 거고요. 이로 인해서 6,5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이 전망이 된다. 이런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관련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기대감이 좀 있긴 해요. 네. 그런데 아이폰 전체의 애플을 바라보면요. 애플을 바라보면 자, 요 뉴스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이 오늘 아침 뉴스가 여기에 나왔더라고요. 매일경제에서요. 중국 라오닝시ang 소재의 직영점을 8월 9일 날 운영 종료, 즉 폐점한다는 거예요. 오. 중국 로컬 브랜드가 약진으로 네. 인해서 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잘 안 팔아서 폐점을 한다는 건 처음 나타나는 그러네요. 있는 사실이에요. 중국도 근데 아이폰 많이 쓰는 나라 아닌가? 많이 쓰죠. 많이 근데 쓰죠. 로컬 훨씬 많이 쓰니까. 그리고 네. 거기는 왜 그 뭐라 그러죠? 자기 나라 거 쓰자고 막 그런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애국 소비하고. 이런 게 좀 있었고요. 요 첫 번째 뉴스하고 두 번째 뉴스는요. 우리 삼성전자하고 비교한 건데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2분기에 38% 성장을 했어요. 반면에 이게 전 세계입니다. 2분기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폰은 전년 동기 11% 감소했어요. 물론 신제품 요런 이제 관련도 있는데요. 그래서 갤럭시는 성장하고 아이폰은 좀 축소되면서 점유율이 갤럭시는 좀 올라오고 그리고 아이폰은 좀 떨어지면서 여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알 거예요. 이 무슨 설명을 하는지 차트를 설명드릴게요. 맨 위에 있는 게 애플입니다. 네.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네. 미국 내에서요. 애플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고 삼성은 요만큼 올라와 있다는 미국 내에서. 네, 미국 내에서 애플은 요만큼 떨어지고 삼성이 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점유율 차이가 33%포인트에서 18%포인트로 줄어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많이 뉴스로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신제품의 향후에 대한 기대감도 또 있는 거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 주가가 지금 멈춰져 있는 이유가 AI 기능이 좀 뒤쳐져 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판매에서도 상당 부분 점유율에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 아이폰이 49%, 갤럭시가 31%, 모토로라가 12%로 전부 다예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상당 부분 선전을 이번에 해준 거다라고 네.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애플 입장에서 뉴스를 보면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애플이 지금 고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네. 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 투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투자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애플은 이런 것 같습니다.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좀 다른 점은 애플은 분명히 충성 고객과 그리고 기술력이 있는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새로운 기술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그 혜자들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하려고 했던 게 애플카 자율주행 하려고 그랬고 애플 글래스 하려고 그랬고 이런 거 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다가 다 접었잖아요. 그래서 애플은 다른 거에 비해서 성숙 기업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신규 기술로 신규로 성장할 만한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아직까지 못 찾아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 그 애플에서 그걸 보여달라라고 이제 투자자들은 요구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H20 대중 수출 재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재고가 한 6, 70만 개 있었는데 이걸로 안 돼가지고 엔비디아에서 TSMC에 30만 개 추가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에서는 중국 기업들에게 야 이거 사고 싶은 사람 예상 주문하고 관련 서류들 원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통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 빨리빨리 제출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재용 회장이 관세 협상 지원위의 미국행이다 이런 뉴스가 지금 아침에 막 뜨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건 관세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표현 워딩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것보다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품목 관세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반도체 어제도 설명드렸잖아요. 반도체 품목 관세를 고율로 부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들의 비용도 굉장히 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궁극적으로 반도체는 원하는 게 뭐냐면 품목 관세를 해서 관세에서 돈 벌고자 하는 건 아니고 반도체 부분만큼은 적어도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반도체는 국내 미국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투자 결정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협상은. 이거는 삼성 회장이 가서 해야 됩니다. 네. 회장이 가서. 그래서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및 AI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 등을 제한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반도체 품목 관세를 앞두고서 간 거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후속 내용이 보도를 이건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제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가져왔던 거에서 못 보여줬던 거에서 요거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향 대형 변압기 수출 2배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미국협회의 자료를 보니까 작년 동기비 121% 증가했고요. 전체 수출액 중 미국이 58%. 그래서 전력기기 업체들은 미국 증설을 추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HD 현대일렉트릭, 효성, LS 일렉트릭 이런 데죠. 근데 미국에 이미 들어가 있고 미국의 가장 뭐랄까요? 전체 매출에서 미국 향이 제일 많은 데가 주가 제일 많이 떴어요. 산일 전기에 산일.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이미 가 있거나 생산 라인이 있거나 네.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쪽 이런 쪽이 주가는 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전에 한번 전해드렸던 한전이 제 1차 장기 배전 계획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2028년까지 5개년 계획인데 요 계획을 어제 확정해서 발표를 했고요. 요 홈페이지에 내용이 있다라고 하고요. 민간 협력 분산 에너지 지능형 인프라 확대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지방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송배전으로 끌어오잖아요. 그렇지 않고 민간 합동으로 지역 거점을 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역 거점을 둬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확대해 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송배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여기 분산형 에너지 뭐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송배전만 갖고 왔다 하더라도 네.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나누고 그리고 어디에 쓰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들어온 것들을 직류 전압으로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 섹터는 계속해서 확산되는 상황이 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그 상반기 초고압 변압기의 수출 집계 현황을 제가 한번 집계를 했었거든요. 미국이 작년에 1년 동안 4억 달러를 팔았어요. 네. 미국에. 근데 상반기에만 3억 8천만 달러인가 팔았어요. 그러니까 반년 동안 1년 한 거 거의 다 했더라고요. 올해. 네. 그래서 이건 초고압 변압기만 말하는 건데. 네. 근데 그게 풀가동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증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전기가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뭐 데이터 센터도 있지만 또 요즘에 이제 MMORPG 게임 같은 거 그 중요합니다, 그거. 전기가 전기 엄청 끊기면 먹어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넷마블에서 MMORPG 뱀피르라고 나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넷마블이 올해 매출 1위 찍은 게임을 뭐 2개나 출시할 정도로 굉장히 또 열심히 하는 모양인데 뱀피르가 이제 뱀파이어 컨셉의 MMORPG 네. 각자 이제 역할 해갖고 막 여러 뭐 또 찌르고 다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MMORPG 게임 뱀피르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요거 사전 등록하시면 대략 한 14만 9천 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차 지급이 아니라 그 확정 지급으로. 네, 그건 이제 아이템 같은 거 이제 주는 거죠. 네, 그 그렇죠. 안에서 네. 막 쓸 수 있는 거 그런 거 꼭 받아 가셔서 사전 등록을 하셔야 이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거 꼭 하시고 또 필드에서 이제 사냥하시면 다이아를 무료로 준다고 합니다. 네. 다이아가 계속 뭐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이런 거 이제 원래는 돈을 내야지 이제 다이아를 살 수 있다면 요거는 열심히 노력만 하면 사냥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다이아 얻을 수 있다. 네. 네. 자, 하여튼 연령 상관없이 재밌게 하실 수 있는 뱀피르 많이들 한번 사전 등록하시고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도 주말에 쉬실 때 시간 나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게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